다시 읽어보세요. 자, 이 근무 환경인 위생요인은 다른 말로 불만 요인이에요. 불만 요인. 그래서 위생요인이 충족이 된다 해서 동기를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 불만을 없앨 뿐이고,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이 충족이 안 됐다 해서 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족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된다면 그만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고, 동기 요인이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만족을 준다. 뭐 그런 의미예요. 만족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구분해주세요. 위생과 그다음에 동기, 이게 별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생 요인은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충분하지 못해요. 단지 필요할 뿐. 불만을 없애고 동기를 준다. 그런 의미죠. 구분하셔야 되고, 위생과 동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제리스 넘겨보시면 박스에요. 미성숙인과 성숙인 나와 있죠. 자, 미성숙인은 수동적, 의존적, 뭐 단기적 이런 면에서 좀 전에 봤던 맥그리거의 X랑 똑같아요. 성숙인은 능동적이면서 좀 깊고 강한 관심도 있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있고 우월한 지혜에 만족을 하면서 자기 규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X, Y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리커트라든지 맥클랜드 등은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쯤 나왔던 사람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10에 자, 664페이지에 행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런 나오죠. 그러면 좀 참고로 봐놓자. 의의 보시면 자, 두 사람은 직무의 특성 밑줄, 특성과 그다음에 성장 욕구 수준 밑줄, 성장 욕구 수준이 부합할 때에 동기부여를 한다 했어요. 직무의 특성과 성장 욕구가 맞아떨어질 때 동기를 준다. 직무의 특성, 욕구 수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특성은 박스에 나와 있죠.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이 다 직무 특성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특성. 됐죠? 자, 그만큼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잡위는 여기 볼까요? 요 기타에 있는 것인데, 복잡위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하위 욕구, 상위 욕구, 주로 흑백 논리야. 딱 이분적인 사고죠. 딱 쪼개버렸어. XY, 미성숙, 성숙 같은. 딱 이분적인 사고 말고, 뭐 새로운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태를 봤는데 그게 Z 형태. X, Y, Z 이런 형태로.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지만 참고하시고, 여기서는요, 뭘 기억하냐면 오우치가 나와, 오우치. 자, 오우치의 Theory Z가 있는데요. 이 Z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일본식 관리를 Theory J라고 불렀고, 전형적인 미국식 관리를 Theory A라고 불렀어요. 재팬과 아메리카 약자겠죠.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자,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특징을 Z라고 봐서 지금 이거 비교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우치라는 사람은 일본기 미국 사람인데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요 Z 이론하고 J-이론과 Z-이론식의 관리 방식이 요 미국식 관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본식 관리 방식과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그런 관리 방식이 미국의 관리 방식보다 낫더라. 그런 걸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다 되게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 조직과 미국에 진출한 일본 그 기업 간의 특징이 그다 똑같은데, 그리고 나머지가 다 요놈인데, 이건 다 다르겠죠. 다른데, 하나만 따라가는 게 있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또 다양스럽게도, 이런 일본식 관리 방식하고, 우리나라의 요 관리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와 일본은 거의 관리 방식이 똑같아요. 연공소일 같은 거 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공적 또는 비공식적인 걸 다 평가한다는, 이게 다 유사한 맥락들이죠. 그래서 요런 문제 의식만 있으면 돼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일본 조직과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하자면 어디가 일반가고 어디가 전문가주일까요? 어디가 전문가주예요? 미국이 전문가주. 이건 일반가주. 이런 식으로. 이쪽은 승진이 느릴까 빠를까? 승진이 좀 느려요. 느린 승진. 연공소열로 천천히 올라가지만 미국은 빨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올라가는, 고속으로 승진하는 이런 사회. 이게 이제 특징이죠. 우리 미국과 일본과 우리는 보통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장인들이 신분이 보장이 잘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보지만 미국은 승진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신분 보장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은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없으면 잘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회.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전문가 위주의 나라가 미국, 나머지가 이렇게 보시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665에 나와 있는 Z 모형 나오죠. 론드시테트 있지만 기업부터 류를까지는 참고하시고 목차만 확인하시면 되고 목차만. 오치가 말하기를 의 보세요. 자, 오치는 미국식 관리 방식을 A이론, 일본식 관리 방식을 J라고 부르고 미국 내에서의 일본식 관리를 Z라고 하면서 Z 이론과 J 이론이 A 이론보다 성과가 높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넘겨보시면 박스가 비교되어 있죠? 자, 박스에 전형적인 일본 조직인 Theory J와 그 다음에 전형적인 미국 조직인 Theory A와 중간에 Z 형태가 있죠. 비교해 봤더니 다 두 개가 똑같아. 종신, 장기, 엄격, 비전문화된 경력이죠. 다기능적 같은 말이죠. 비공식, 집단인데 책임만 달라요. 책임만 미국식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집단 결정, 개인 책임이 이제 Z 형태의 특징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과정은 자, 요 부름을 위주로 보라 했죠. 부름. 자, 부름도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동기를 주는 것이 뭐냐,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펑션 함수인 VIE의 함수다라고 한 사람이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풀 줄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과가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성과물이 뭔가 보상을 가져올 거라고 또 기대하겠죠. 또는 이 성과물이 보상을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라고 봐요. 노력하면은 성과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에서 이 성과물이 수단이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더니 이 실력 쌓은 것이 합격이라는 보상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 보상 수단이 돼. 그러니까 실력이 내가 합격의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대신 이 보상이 바로 동기로 가는 건 아니고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의 유인가라 해서 또는 유인성이라 해서 얼마나 나를 유인하는지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선호의 강도라 해요. 선호의 강도. 내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선호의 강도가 강할수록 더 동기는 부여되겠죠. 이렇게 봤던 것이 부름이에요. 간단하죠. 요거를 또 유사하게 이제 유용한 것이 포토롤러고 노력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면 이렇게 satisfaction 만족한다면은 동기를 주겠지라고 봤던 것이 포토롤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과정이론 나오면 기대결이 있다. 부름에 뭐가 있다를 보시되 물론 이 중에서는 부름이 또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부름의 내용은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요 니용이론에서는 메슬로우하고 요 허즈버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과정에서는 기대이론 결에 있는 부름과 그다음에 요 학습이론이 중요하다. 요 둘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만 꼽아라 할 때는 허즈버그하고 학습이고 하나만 뽑아라 할 때는 허즈버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기는 다 정리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의에 보시면 그 의 밑에 그 박스가 있는데 기대 이론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놈을 정리해버리면 맨 아래 모티베이션은 펑션 VIE 나오죠. 그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오른쪽에 포토롤러의 업적 만족도니 그런 의미, 목차를 확인하시면 돼요. 기대 이론이구나 하시면 돼요. 크게 뭐 문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조고폴롯의 통로, 마찬가지. 통로, 목표 이론도 동기 이론 중 기대결이다만 아시면 되고 에킨슨 마찬가지 목차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 보자면 이 학습 이론은 자 강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보상을 받았다면 그럼 내가 보상받은 행동은 다시 다음에 반복이 돼야 한대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말을 강화라고 불러요. 강화. 내가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그런 행동 점점 강화가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뭘 했더니 처벌을 받았다면 그 행동은 점점 약화되겠죠. 그런 약화 또는 강화 그런 뜻이 학습과 같은 말. 학습 또는 강화 이론이. 자, 이 학습 이론도 책에 보시면요. 한 4가지의 학자가 나와요. 첫 번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 두 번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에 수단적 조건화 이론. 그리고 5번에 사회적 학습 이론 반두라에 4가지 있죠.
그 네 개를 보시되 일단은 여기도 이제 파블로프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키너 나오고 스키너 그다음에 쏜다이크 그다음에 반두라가 나와 이렇게. 이 중에서 요 스키너의 G 실험 내용이 좀 많죠. 자, 여기서는 강화의 형태를 기억하자. 강화 형태 네 가지.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소고 같은 또는 중단 같은 요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말 그대로 긍정적 강화는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적 강화는 싫은 것을 없앰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없앰으로써. 그다음에 처벌은 싫은 상황을 제시해요. 제시한다. 처벌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없앤다든지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 소거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가고 있는 유인 기제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소거라고 불러요. 또는 중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강화 형태의 A, B, C, D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좀 강화 형태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 실험 알죠? 개한테 처음에 뭐 해봤냐면 요 파블로프 개 실험은 처음에는 고기를 줘봤단 말이죠. 계속 고기. 개한테 고기를 줬더니 이 개는 고기를 먹는 생각에 침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여기다가 고기와 더불어서 종소리 종을 울리면서 줬단 말이죠. 자, 종소리와 더불어서 공연을 줬을 때 처음에는 이 개는 몰라요. 이 개는 이 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냥 침이 나와. 이 침은 단순하게 고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기를 빼고 종만 울려요. 이게 바로 조건화된 거, 조건. 했더니 반응이 나와요. 침이 나와요. 이 개는 이미 학습을 한 거죠. 아, 종이 울린다는 말은 곧 고기가 나온다는 말이구나를 알아서 미리 그냥 침이 나온다. 뭐 그런, 이게 학습으로 다 배워지는 것들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쥐 실험도 마찬가지죠. 쥐를 상자에 넣어놓고서